해결하기 어렵거나 대응하기 곤란한 문제적 섹터들을 모아서 명쾌한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문제적 섹터 해결사 주식명가 MTNW 박태준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월은 참 복잡한 시작입니다. 이 안에서 저희가 주요한 섹터들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첫 번째 주제 열어보겠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 아토피약 임상 이상 성공 소식에 매수세가 몰리며 상한가로 직행했어요.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 임상 3상 간소화 계획이 유럽에서 승인을 받았고요. 일라이릴리는 매출과 이익을 끌어올린 성장성을 증명했죠. 개별 호재가 넘치는 제약바이오주 드디어 깨어나나요? 네, 수급적으로 봤을 때 다소 좀 시세 연속성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제약바이오주인데요. 요즘 보면 이렇게 개별 이슈, 호재가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크게 시세를 내는 종목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에이프릴 바이오가 될 것 같은데 우선 제약바이오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시세 연속성 이어질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이제는 좀 때가 된 걸까요? 네. 최근에 이제 이 제약바이오의 움직임, 특히나 좀 무겁다고 느껴지는 그런 코스피의 대형 제약사들도 시세가 좀 나오기 시작을 하죠. 물론 뭐 셀트리온이라든가 한미약품의 최근의 강세를 보게 되면 이제 제약바이오의 어떤 움직임이 좀 더 긍정적으로 시세 연속성까지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우리가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전제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같은 그동안의 주류 섹터가 조정을 좀 받아야 된다는 전제를 하고 나서 이 제약바이오 움직임을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판단이 되는데요. 최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흐름이 그동안의 흐름과 좀 다른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오늘 자동차주도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 또 제약바이오도 오랜만에 좀 시세를 주는 것 같아서 이 앞에 전제를 먼저 우리가 좀 감안을 하고 나서 제약바이오의 연속 상승 흐름을 지켜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개별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언급을 했지만 에이프릴 바이오요. 정말 시세를 잘 내다가 지난주 목요일부터 해서 4거래일 정도 조정이 나왔었거든요. 그랬는데 오늘이 아토피약 임상 이상 성공 소식에 바로 상한가로 직행하면서 전고점도 다시 한번 머지않은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조정 나올 때 좀 샀어야 되나 싶기도 한데요. 여기서 주가 더 갈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이제 상업화에 대한 기대감도 좀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에이프릴 바이오 그동안의 신고가 행진을 계속 보여주다가 최근에 좀 주가가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하지만 조정을 받을 때 거래가 많지도 않았었고요. 또 오늘 점을 찍는 거의 상한가를 좀 기록했고 오늘 거래가 좀 닫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아직까지는 충분히 단기적인 시세 연속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주가 위치 자체도 물린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런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세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질 수 있다.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어떤 이야기들, 또 상업화에 대한 어떤 가능성,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주가 흐름을 좀 바라봐야 된다. 또 앞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제약바이오 시대가 다시 한번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으로 또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신고가 영역에 있는 만큼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주셨습니다. 추후에 이슈들 보면서 에이프릴 바이오도 시세 연속성 좀 기대할 수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종목도 이야기해볼게요. 셀트리온도 그렇고 한미약품도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코스피 바이오 쪽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형주가 그동안 좀 부진했었는데 오늘은 또 강합니다. 우리가 바이오 쪽을 볼 때는 코스피 쪽에 있는 좀 안정적인 묵직한 종목을 봐야 될지 아니면 코스닥에도 시총 상위주 안에 바이오가 대거 들어 있습니다. 이 두 군데 중에서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까요? 일단 두 군데 있는 제약바이오 중에서 시총 상위 종목군들을 먼저 봐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서 언급해드린 대로 반도체 투톱이 조정받는 그 틈을 타서 지금 이제 아직까지는 그다 움직임이 좀 강한 모습은 아닙니다만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지금 말씀 주신 셀트리온 또 한미약품, 더 나아가서 유한양행 같은 전통 제약사들의 움직임도 긍정적으로 좀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셀트리온 사상 최대 실적, 또 한미약품도 지금 실적에 대한 어떤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는 그런 좋은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코스피의 셀트리온, 한미약품 중심으로 우리가 좀 더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코스닥은 지금 이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최근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총 상위 바이오 종목군들의 움직임,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좀 기술 이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는 이런 플랫폼 업체들 중심으로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단은 덩치가 큰 종목군들이 먼저 올라가고 중소형 제약바이오는 좀 후순위로 좀 생각해 보면서 일단 시총 상위 종목군들 중심으로 우리가 좀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셀트리온과 한미약품처럼 코스피 대형주들도 좋고요. 그리고 코스닥까지 같이 봤을 때 시가총액 상위주 위주로 본다라고 얘기를 주셨습니다. 그 안에서도 기술 이전과 관련된 이력들이 있는 플랫폼 업체들이라는 힌트도 주셨으니까요. 종목 리스트업 해두고 잘 따라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고관세에도 한국의 주요 기업의 북미 매출은 14% 증가했습니다. AI 열풍 속에 삼전 닉스를 필두로 한 반도체 업종의 매출 상승이 돋보였죠. 양사의 HBM4 주도권 경쟁부터 AI 특수에 따른 MLCC 호황까지 주목되는데 반도체주 설 연휴 전에 모아갈까요? (1월이랑은)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반도체 쪽이요. 쉬어간다라고 표현을 하긴 했는데 뭐 크게 밀리는 건 아니지만 또 그동안 워낙에 또 많이 올랐었다 보니까요. 삼전은 또 장중에 양전하는 모습도 확인되긴 했는데 이게 지금 연휴까지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오늘 포함해서 목, 금 이렇게 3거래일 정도 기간 동안 차익 실현의 심리가 나온다라고 봐도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긴 연휴를 앞둔 상태에서는 뭐 자금 수요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 욕구가 좀 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작년이었죠. 작년에 추석 연휴에서도 이제 방송에서 그런 말씀 좀 드렸던 것 같은데 팔고 가느냐 아니면 들고 가느냐에 대한 고민이 좀 많으셨습니다. 연휴도 상당히 좀 길었었죠. 지금 현재 반도체 같은 주류 섹터를 보유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굳이 현금화를 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조정도 짧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밀리면 산다라는 대기 저가 매수가 굉장히 풍부한 그런 상황이고 지금 뭐 이익 추정치도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본다면 단지 속도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너무 빨리 올라왔기 때문에 변동성은 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조정을 우리가 겁내서 현금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팔고 다시 재매수를 한다는 그런 전략은 사실 이 반도체 섹터한테 좀 맞지 않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가급적이면 주식을 들고 연휴를 맞이하면서 연휴 이후에 어떠한 상승 흐름을 좀 기대해 보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연휴 때마다 단골로 나오는 질문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삼전이 오늘 또 보여줬습니다. 양전하고 나서 1%가 넘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밀릴 때마다 사자라는 인식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현금화할 자리는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또 투자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이 IT 투톱 고민이 많이 됩니다. 설 명절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HBM4 경쟁이 더 가열될 텐데 지금 약간 전략이 다른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최고 성능 얘기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안정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투톱 중에서 더 기대되는 쪽 오늘 확실한 양전 보여준 삼전일까요? 아니면 하이닉스인가요? 이런 질문을 자주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삼성전자냐 SK하이닉스냐 뭐 기존의 HBM 강자라고 한다면 뭐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 쪽인데요. HBM4부터는 조금 달라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콜텍스 통과라든가 또 특히나 이제 뭐 이 삼성전자는 HBM4뿐만이 아니라 이제 5 이후에 어떤 HBM의 어떤 업그레이드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강자보다는 지금 현재 2등이 다시 1등을 넘어서는 그런 어떤 기대치를 본다면 주식이 원래 오르는 어떤 종목이 더 좋은 종목이 더 좋아지는 것보다 조금 좀 주춤한 그런 흐름을 보였다가 좋아지는 그런 어떠한 흐름 속에서 주가가 더 상승 탄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반도체 외에도 우리가 충분히 더 메리트가 많은 삼성전자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두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렇다고 해서 뭐 하이닉스는 안 좋고 삼성전자는 좋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두 종목 모두 HBM4 관련해서 기대가 되는 종목이긴 합니다만은 굳이 또 우려를 좀 나눈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에 한 표를 더 주는 걸로 저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둘 다 좋은데 한 표를 더 준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쪽에 비중을 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AI 특수 때문에 이런 메모리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쪽, MLCC 쪽도 마찬가지로 호황입니다. 몸값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표주인 삼성전기 어제도 신고가였고요. 오늘 아주 살짝 쉬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럴 때 좀 담아야 될까요? 사실 MLCC가 반도체의 그늘에 가려 있어 그렇지 삼성전기도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한 이후로 2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무려 50% 정도 주가가 올라와 있는 그런 어떤 수준입니다. 여전히 반도체와 함께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MLCC의 AI 성장과 함께 충분히 수요도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점입니다. 여전히 삼성전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와 마찬가지로 MLC의 대표적인 종목이고 또 특히나 실적이라든가 또 현재 신고가 영역으로 진입이 된 이후에 굉장히 안정적인 어떠한 수급과 또 주가의 흐름, 급하지도 않고 또 답답하지도 않은 상승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 시점에 매수로 접근해도 괜찮겠다라는 긍정적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와 반도체 주도 섹터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그 안에서도 제약바이오 쪽에서 탑픽을 가져오셨어요. 앞서 말씀해 주셨던 기술 이전, 플랫폼 이런 데서 힌트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말씀드린 대로 기술 이전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목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어떤 종목이 기술 이전이 가장 먼저 되느냐 이건 알 수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역사적 신고가를 목전에 두면서 최근에 거래 없이 조정을 잘 받고 있는 G2G 바이오라는 종목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는 차원에서 오늘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비만 치료제라든가 또 치매 같은 장기 약물 지속형 전달 플랫폼 개발 업체로 이미 기술 이전에 대한 어떤 경험도 풍부하고요. 앞으로도 추가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큰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장기 지속형 비만 치료제 관련 임상 1상이 완료된 이후에 유효성이라든가 안전성이 현재 입증이 됐기 때문에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은 더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세계 최초로 이 치매 치료제에 적용되는 1개월 제형 개발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G2G 바이오가 역사적 신고가 바로 목전에서 지금 현재 9만 원대 슈팅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점 돌파하기 직전에 우리가 좀 매수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신고가 충분히 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목표가는 11만 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매 가격은 7만 원으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사적 신고가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네요. 목표 주가 11만 원, 손절가 7만 원으로 G2G 바이오 오늘 탑픽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한 종목 AS 받아볼 텐데요. YC 너무 좋습니다. 목표가 달성했고요. 최고가 기준 거의 70%에 육박하는 상승률. 기관의 수급도 너무 좋은데 계속 홀딩할까요? 네, 아직까지는 더 유효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종목은 지난 12월 말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입니다. 16,000원 목표가에서 2만 원 상향 조정을 시켜드렸는데요. 이제는 25,000원까지 목표가를 좀 상향시키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를 했다라는 점, 특히나 삼성전자와 연관성이 있다라는 이런 점에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해 보이고요. 밑에 나오는 QR코드 여러분들이 휴대폰 카메라 실행하셔서 접속하시면 저와의 소통 창구로 연결이 되면서 이렇게 신고가 돌파하는 다양한 또 소식들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저와의 소통 창구로 많이들 들어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주셨던 제약바이오, 반도체 종목들 수익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위원님과 함께 또 2월에도 전략들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소통 창구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명가 MTNW 박태준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저희 성공 마감 전략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지수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또 최고치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4포인트가량 남아있는데요. 계속해서 오름폭 키워가는 코스피 지수고요. 코스닥 지수는 소폭의 상승세 1116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거래소에서 외국인과 기관, 특히 기관 쪽은 1조 원 가까이 담고 있는 가운데 개인들이 많이 팝니다. 1조 5천억 원 가까이 매물 던지고 있는 상황이죠. 코스닥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기관들은 마찬가지로 매수세고요. 외국인들이 매도 우위, 개인들도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고점 높여가는 지수인데요. 오늘 장중에 최고치 경신 또 나올 수 있을지 잠시 후 성공 마감 전략 2부에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